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분리배출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비닐류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평소처럼 비닐 분리배출을 하지 못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요. 왜 갑자기 비닐을 수거해가지 않는 걸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재활용수집 선별협동조합 박필환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유류비를 아끼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2018년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 차량을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주고요. 그 마일리지를 공과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아파트 단지나 마을 게시판을 보면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온 비닐 쓰레기, 폐 비닐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지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늘 해오던 식으로 비닐을 버리면 가져가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의 박필환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자분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네. 보통 한수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 선별하는 업체들 협동조합이고요. 전국의 회원사는 모두 적법한 허가를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들입니다. 전국의 모든 분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주는 그런 조합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수가? 저희 회원사는 한 120개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모든 비닐류에 대해서 수거가 어려워진 상황인가요? 비닐류라고 해가지고 모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비닐류가 아닌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들은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물질이 다소 섞여 있기 때문에 고용연료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닐이 다 같은 비닐이 아니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비닐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재활용 여부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고용연료, 그러니까 그 연료로 사용하는 비닐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비닐은 전부 다 재활용은 됩니다. 그런데 비닐 같아 보이는데 비닐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라텍스 고무장갑, 수세미, 이런 종류가 이제 되거든요. 예. 주민들은 그거를 그냥 비닐 같으니까 그냥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품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연료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면 고용연료가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센터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가져간 거를 선별해서 재활용업체에 보내면 재활용업체가 그런 이물질 섞여 있으면 품질 검사에서 이제 불합격이 났기 때문에 저희 선별센터에서 생산하는 비닐을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쌓이게 되고 오래 쌓이다 보면 그게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닐류를 가져가지 안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품질적인 문제. 예.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용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비닐이 제대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냥 그 공정비만 보조받고 하면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쌓이고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톤이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일반 아파트 단지라든지 동네에서 분리 배출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니면 이물질이 묻은 품질이 많아서 그런 비닐들이 많아서 고용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경영 악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좀 의식이 좋아져서 분리 배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주민들은 라텍스나 고무장갑, 수세미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비닐류에 건전지나 이런 이제 굉장히 특별한 플라스틱 그런 것들도 섞여서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이 재활용이라는 게 1톤 중에 건전지 하나만 들어가도 품질 검사에서 이제 불합격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최근에는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고용료를 사용하면 염소 수치, 카드뮴 수치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뜹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이 이제 재활용업체 그리고 선별업체들한테 이런 품질 나쁘다, 못 쓰겠다, 이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검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 고용연료를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도 품질 검사를 받고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품질 검사를 받는데 품질 검사에서 만약 불합격이 나오면 영업 정지 같은 엄청나게 큰 이제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선별센터들한테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것만 이제 생산해라라고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해서 저희들 갖다 줘도 저희도 이제 사람들이 다 골라야 되거든요. 아직 자동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라야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사람들이 눈으로 이제 골라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나 그 비닐 같아 보이는 다른 이물질들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수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일상적으로 비닐 같아 보이는 건 다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리배출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지금 후단에서 선별센터, 재활용업체 그리고 이제 소각이든지 연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품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거가 중단됐던 일이 있었나요? 비닐류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슈화되고 한 건 없었는데 사실 이 그 수거 거부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태가 사실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수익이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여러 이제 회의도 하고 그 이제 회원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비닐류를 수거하기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근데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분리 수거하는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발 보통 쓰레기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재활용 산업이 타격이 크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그 플라스틱 업체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폐지 업체 종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플라스틱까지 같이 처리하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폐지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12월은 보통 이제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는 시즌인데 그때 종이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입찰했습니다. 근데 지금 3월인데 불과 3개월 만에 종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는데 종이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돈이 안 됐고 이제 적자가 많이 나는 비닐류 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런 비닐류하고 스티로폴류 같은 거를 제일 먼저 이제 수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때문에 지금 비닐류 수거가 어렵게 됐고 계속해서 적자는 쌓여가고 있고 그럼 근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본다면 만약에 네. 분리배출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좀 나아질까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처음이죠. 그거부터 시작이고요. 예. 근데 물론 그거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제일 마지막 재활용 분리배출 한 개에 최종적으로 재활용품이 되거나 예. 재활용으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라는 거를 뭐 많이 만들었는데 고용률 뗄 데가 없으면 고용률 자체가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돈 주고 적당한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건 많고 사는 데는 적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뭐 전국 각지 어딘가 쌓여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처의 개발이 가장 먼저 시급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고용연료로 사용하는 사용을 뭐랄까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좀 줄여가는 그걸 좀 쓰기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품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규제도 강화되고 뭐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도 있지 않나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뭐 정책적 취지는 좋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모두 재활용을 해야 된다. 예.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내라라는 게 그 제도인데요. 사실은 원만하게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책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용처도 없는 상황에서 분리배출하는 비닐류나 오염된 비닐류나 작은 비닐류,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들도 재활용품 다 내놓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센터나 재활용센터는 수익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걸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생겨서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이 예상을 해서 이미 저희 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쓰레기는 많아지고 폐기물 첨부 부담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올해 최저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최저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중국발 그 사태로 해가지고 저희 선별스타의 주 매출원 폐기물은 처리한 처리비고 돈을 버는 매출원이 있는데 그 매출원 중에 페트라는 품목이 종이와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 폭락을 하니까 도저히 선별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거 거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왜 비닐을 안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네. 왜 그런지 네네. 대충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비닐뿐 아니라 스티로폼류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스티로폼은 비교적 비닐에 비해서는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스티로폼하고 비닐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 비닐은 수요처가 없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비닐보다 훨씬 전부터 기피 품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만 수거를 해오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이에서는 이윤 창출이 잘 안 되는군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스티로폼으로 인고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요즘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예. 플라스틱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거해오는 수거업자분들은 아직도 뭐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거업자들이 수거만 잘 해주시면 재활용은 잘 됩니다. 예. 하지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 수거 체계에 대한 수익이 전혀 이제 없기 때문에 비닐하고 같이 이제 부피는 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거 거부와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리 배출된 물건들이 수거업체를 통해서 재활용 업체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수거업체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갔구나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재활용 폐기물 수집이 원활해지려면은 정부라든지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배출이 우선 잘 돼야 돼. 예. 잘 돼야지 됩니다. 그것부터 예. 시작이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재활용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품질이나 환경적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환경부든지 지자체든지 관계기관에서 어떤 지침이라는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쓰레기로 버리고 어떤 부분들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라 이런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큰 틀에서 시민사회 말씀을 좀 드리면 고용연료는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연료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이런 게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인증을 한 연료인데 예. 그 연료를 뗄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거나 스팀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소들이 전국 각지에 오래전부터 이제 세워지려고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열병합 발전소가 거의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고용료를 만들어서 재활용해라라고 권장을 막 했는데 그걸 정작 뗄 수 없는 수요 기관들이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한 거고요. 이제 고용연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증을 해서 괜찮다고 인증을 해서 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일단은 폐기물로 만들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수거업체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지금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수거업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전체적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필환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홍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임을 했죠. 그래서 후임으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닐 영이 부르는 Four Strong Winds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가 부르는 업타운 걸 듣고 2부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종호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가 참 며칠 동안 기상을 부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천광역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주고 또 공기청정기도 보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는데요. 시민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미 관내 2,195개소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완료했고요. 경로당 1,474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옹진군 경로당 70곳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도 지급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10만 3천 명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6만여 명에게 1인당 5개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는 어떤가요?
예, 인천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지난해 14대 분진 흡입 차량을 확보해 운행 중이고요. 올해 10세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633대를 도입을 지원하고 압축 천연 가스버스 보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해 15곳인 대기 측정소를 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전소와 항만이 있는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흥화력 발전소의 가동률 조정, 대형 선박이 정박할 경우 벙커시유 사용 금지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다가 좀 잠잠해지면서 역사적인 정상회담도 이제 추진되기 직전인데요. 인천에 전국 최초로 통일센터가 설치된다고요? 예, 통일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운영되던 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통일 인프라를 통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16개 시도에 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제1호의 통일센터가 인천에 설치된 겁니다. 그동안 시범 설치 지역 선정을 위해서 인천, 부산, 광주, 강원 이렇게 4개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에 시범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합을 벌였는데요. 대상지 현장 실사 및 사업 설명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에 인천시가 통일센터 시범 설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예, 통일센터에서는 탈북민 취업교육, 심리상담, 남북교류협력사업협의, 이산가족과 납북자 상담 지원, 평화통일 관련 강의 및 포럼 개최, 통일사료 전시 및 북한자료실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요. 인천 통일센터는 송도 미추홀타워 9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통일부와 협조를 통해 5월 중 사무공간 등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정식 개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진경입니다. 예,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발병했는데 방역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병했는데요. 이 A형 구제역의 잠복기가 14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2주가 구제역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골든타임 내 바이러스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8일 도내 모든 돼지에 5+A형 혼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혼합 백신은 구제역 O형과 A형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또 경기도는 발생농가 3km 이내 돼지 사육 농장 7곳에서 5,300여 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어디서 전파됐다고 알려지고 있나요? 아직 뚜렷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나 구제역 발생 국가로의 해외여행, 수입 축산물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병한 농가의 경우 농장주가 최근 6개월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 방역당국은 현재 바이러스 전파 경로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개발이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았다고요? 네, 경기도는 수많은 규제가 경기도 발전을 저해하면서 올해를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7일 2018 규제 혁파 경진대회가 열려 도내 31개 시군이 발굴한 다양한 규제 혁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경기도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시군에 총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대상에는 미군 단환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문화관광, 쇼핑허브로 대변신시킨 의정부시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사례를 타 시도와 공유하고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였습니다.
3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아시스의 스탠바이미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에 뵙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